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는 현재 피플펀드의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문석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개발자라면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홈페이지에서 에러가 나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저 리퀘스트 타임아웃 얼른 고칠게요. 개발자는 사실 보통 제가 컨설턴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요건을 잘 바꿔서 컴퓨터 세계에 구현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와 컴퓨터 세계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적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잠깐 예시를 들어볼게요. 5점짜리 문제인데요. 특정 API가 유저 DB에 락을 걸고 약 0.5초간 대기 후에 연산 처리를 하는데 갑자기 클라이언트 리퀘스트가 몰리면서 서버의 커넥션 풀이 오버플로우 되었고 그래서 모든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들이 리퀘스트 타임아웃을 발생시켜서 홈페이지에서는 에러 페이지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라는 되게 가상의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희는 비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 현실적에서는 보통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유저가 많이 몰렸고요. 그래서 서버가 다운되어서 에러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한 2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그 문제에서 5점을 획득하려면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그냥 번역을 잘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 5점짜리 문제를 완벽하게 번역을 잘하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청중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면 5점짜리 아까 굳이 번역할 필요 없이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들이 그냥 알아서 이해하면 사실 저희가 번역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죠. 여기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했던 동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제가 왜 이 험난한 길을 가려 했는가의 첫 번째 동기입니다. 개발팀과 비개발팀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증대를 사실 목표로 이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수업을 진행하고 나면 시스템 문제를 설명을 할 때 약 한 10%, 많이는 아닌데 한 10% 정도 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얘기한 건 사실 바뀐 건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건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그들도 똑같이 못 알아듣는 건 똑같은데 다만 그들이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 너 힘든 거 완전 이해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10%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이 증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반대 사이드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비개발팀에서 개발팀에게 요청을 할 때 조금 더 개발자적인 관점에서 요건을 정리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직 정산 처리가 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알림을 만들어주세요. 되게 모호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채권에 대해서 뭐 어디에다 알림을 줘야 되고 이런 저희가 요건을 다 개발자적인 요건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정도의 리퀘스트가 오게 되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약간 각색은 있지만 정말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날라오게 됩니다. 아직 차입자에게 입금이 되었으나 정산되지 않은 채권들의 정보를 슬랙의 어디 특정 채널의 아래처럼 보여주세요 하고 정확하게 예시를 딱 갖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개발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편하죠. 저희는 그냥 이거 그냥 이대로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컨설턴트의 입장에서의 일이 좀 줄어들게 되죠. 그 비개발자들이 얘기했던 거를 개발자적인 언어로 변환을 시키고 그다음 요건 정리를 하고 이런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동기가 있었는데요. 요즘 좀 코딩이 핫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현 시대에는 비개발자들도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 지인들에게도 비개발자 지인들에게도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든 언어를 좀 배울 수 있으면 배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로 들어서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원래는 이제 주변에 누가 자기가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서 한 2-3명만 모아서 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해서 이제 슬랙을 통해서 혹시 저 이런 수업 진행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 있나요? 했더니 10대 명이 몰리던 엄청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로 코딩에 많은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걸 얻게 되었고 덕분에 그냥 과외 정도로 끝낼 수 있었던 세션을 완전 수업 형식으로 바꾸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 수업의 동기고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실 되게 많은, 저희가 개발 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C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파이썬을 택했는가? 뭐 보통 파이썬이 굉장히 쉽다고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 쉽냐? 사실 저희 되게 유명한 문구 중에 하나가 있죠.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 파이썬은 사실 그냥 넣으면 다 됩니다. 저희 C 뭐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일단 처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void main 하고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잊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이썬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넣으면 뭔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지금 우측에서 보이다시피 그냥 되게 기본적인 그냥 그 스크립트를 짠 건데 딱 봐도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쓰는 보통 수학을 배웠을 때 쓰는 되게 간단한 신텍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걸 설명해 주지 않아도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뭐구나 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신텍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ACM이라고 꽤 권위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조금 옛날 내용이라 2014년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이 시점에 그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그 입문 프로그램 랭귀지로 파이썬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그런 그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사용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언어로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고 그래서 저도 역시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파이썬에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파이썬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 요즘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SAS나 R 같은 걸 써서 보통 데이터 분석을 이뤄놨다면 요즘 파이썬에다가 매플러립이라든가 넘파이, 그다음 판다스 이런 것들 설치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고요. 사실 비개발자들 중에서 엑셀을 사실 안 쓰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런 엑셀,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엑셀의 영역에서부터 좀 더 뭐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 본인이 파이썬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자 전향하지 않아도 이 수업이 정말 허탕친 수업은 아니겠구나 라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이썬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뭐 돈이 있으면 SAS 약간 이쪽이고 돈이 없으면 그냥 무료로 R 쓰는 이런 추세였는데 R은 좀 아무래도 기능이 좀 부족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파이썬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활발한 커뮤니티로 인해서 계속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고 그래서 웬만한 상용 프로그램 못지않은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왜 제가 파이썬을 선택을 했고 동기는 뭐였고였으면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업 구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첫째로 수업 시간인데요. 수업 시간은 평일 저녁 매주 2시간 총 16주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순서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목차처럼 되어 있는데 변수에서 함수, 그 다음에 뭐 컨트롤 플로우라 해서 if 등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모듈과 메소드, 그다음에 리스트, 루프 이런 형태로 제가 수업을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구성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냥 쓰고 보세요라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C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은 void main 중괄호 쓰고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입문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조차도 이게 왜 해야 되지라는 걸 떠나서 그냥 몰라서 뭔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빼먹고 이런 형태가 생기는데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업조차도 최대한 앞에 내용을 배우면 뒤에는 적어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쓰고 보세요라는 말을 최소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수업을 할 때는 저 밑에 있는 Practical Programming on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using Python 3라는 책을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예를 들면 사실 파이썬은 루프를 설명을 할 때 리스트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프를 가르치기 전에 리스트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더 뒤에 나가서 파일 프로세싱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듈이라는 기본적인 임포트라는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듈과 메소드가 생각보다 되게 앞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나 분명히 비개발자한테 가르치기로 했는데 알고리즘 소팅? 이런 건 왜 가르치지? 라는 분명히 의문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 이유는 사실 저희 일개 개발자의 소소한 바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그들이 추후 개발자가 될까봐. 첫째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밍과 코딩은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코딩은 프로그래밍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코딩 전에 해야 되는 일이 훨씬 많고 훨씬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개발자들이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요건을 내가 잘 정리해서 그들이 빼먹은 모든 요건을 제가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개발자적인 언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개발자적인 언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뭐 시스템 아키텍처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굉장히 많은 스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뭐 효율성을 떠나서 적어도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사람한테 개밥보다 조금 더 좋은 밥을 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오히려 코딩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같은 이상한 수업 내용에 이상한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상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이상한 내용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저의 이 수업을 통한 소소한 바람이었는데요. 주석, 특히 저는 닥스트링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저는 세상에 주석 없는 프로그램을 근절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주 약소한 한 걸음을 위해서 이 수업의 목표로 하나를 잡았는데요. 옆에 있는 짤방에 보시면 뭐 한 달 전에 썼던 거 나 기억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개발자로 살아보니까 한 달은 고사하고 3일 전에 했던 거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참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주석이 없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로 주석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쳤을 때 어떤 형태로 가르쳤냐면 제가 아까 수업 목차에 보시면 함수를 굉장히 초반에 가르쳤는데 함수를 처음 배울 때 그리고 함수를 처음 정의할 때부터 이러한 제가 펑션 디자인 레시피라는 거를 제공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펑션 디자인 레시피는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이그젬플 단계입니다. 만약 내가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통 파이썬에 쓰는 것처럼 이그젬플들을 몇 개를 정하는 거예요. 이 스텝을 통해서 함수의 이름을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몇 개가 들어갈 것이며 리턴한 값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바디를 이미 쓰기 전에 정하게 되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한 단계가 타입 컨트랙트입니다. 파라미터와 리턴 값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지정해주는 단계고요. 그 다음 진행하는 게 헤더라는 단계로 이제 define 쓰고 옆에다가 이제 함수 쓰는 그 부분에다가 파라미터의 이름들을 써야 되는데 그 이름들을 유의미하게 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닥스트링에 보통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개발자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로 이 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단계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서야 바디를 쓰게 됩니다. 실제 함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로직을 작성하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 단계에서 이그젬플 아까 썼던 거를 그냥 바로 스크립트로 실행을 시켜보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형태로 쓰게 되는 이런 6가지 단계를 통해서 그 함수를 만들려고 펑션 디자인 레시피라는 것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바로 함수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자동으로 어떤 타입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무엇을 하는지 닥스트링 다 작성되고요. 이런 작업을 습관화함으로써 다음에 나중에 만약 그들이 개발자가 되었을 때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계적으로라도 닥스트링을 작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 주석을 하나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냥 모든 수업을 다 어려워합니다. 이미 변수부터 어려워해요. 사실 변수는 프로그램 랭귀지의 가장 기본적인 빌딩 블럭인데도 이미 이 부분부터 벌써 어려워합니다. 이거는 약간 문과와 이과의 사고 방향 차이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과를 전공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시고 문과를 전공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해를 어려워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스트링의 메소드를 사용하는 문제였는데 아래 이제 wish라는 변수에 white christmas라는 값이 있고 이거를 white christmas라는 값이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제를 드렸더니 한참 뒤에 누가 손을 살짝 들면서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기 밑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다
앞에가 대문자로 돼 있고요. 그걸 소문자로 바꾸라는 내용인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문과여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게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신경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런 정말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벌써 이과와 문과가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사실 이거는 이 수업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한 가지 내용을 최대한 다양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으로 쭉 설명하다 못 알아들으면 그걸 좀 더 다른 예시를 들고 혹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한 가지를 열심히 설명해주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캐치가 되면서 이게 뭐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르치는 사람은 이 한 가지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은 시간인데요. 다른 말로 녹록지 않은 인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의 문제점은 야근입니다. 제가 아까 수업을 매주 2시간씩 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회사 일을 끝나고 바로 진행을 했거든요. 물론 저녁 먹고 진행을 했는데 야근을 자기도 모르게 저희가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야근이 생겨요. 많지는 않아요. 약간씩 야근이 생기는데 그 야근을 하고 나면 수업을 하나둘씩 빠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정신 완전 무장하고 체력 완전 만빵으로 채워서 와도 이 되게 알아듣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미 하루 동안 일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미 체력과 집중력이 최저치가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복습 시간인데 사실 이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직접 많이 해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수업 외에도 주말이라든가 혹은 저녁에 자기가 막 열심히 문제도 풀어보고 막 해봐야 되는데 아까 비슷한 건데 다음 날 혹은 다음 주에 시작할 새로운 전투를 위해서 저녁과 주말에 정말 열심히 쉬기만 해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복습을 해올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수업 시간은 사실 한 번에 2시간도 아니고 한 시간에 3번에 걸쳐서 1시간씩 3번에 걸쳐서 그 수업을 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현실에서는 한 주에 다 모아가지고 2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그럼 해결책은 뭐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건 그냥 없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안 나오기를 잘 열심히 바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바로 수포자가 나온 이유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수학에서 나와서인지 굉장히 수학과 비슷한 루틴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연습 문제들을 직접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앞에 내용 놓치면 뒤에 답이 없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수학을 포기한다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서 수포자가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여기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그냥 많은 연습 문제를 최대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아예 연습 문제를 푸는 세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어느 정도 동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려운 점만 얘기했으면 약간 나 그럼 이제 나는 비개발자 안 가르칠래 라고 할까봐 도움됐던 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가 바로 메모리 모델이라는 건데요. 메모리 모델은 이런 형태로 이제 메모리에 실제로 변수나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를 그림으로써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변수의 값이 하나 변했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값이 어떻게 변했고 그래서 저 변수를 다시 부르면 어떤 값이 나오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다이어그램인데요. 이를 통해서 변수의 할당, 그 다음에 함수의 리턴, 변수의 스콥들을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처럼 되게 간단한 그냥 그런 거는 되게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점점 함수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파이썬 튜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보면 저렇게 좌측에다가 자기가 그 스크립트를 써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포워드를 누르게 되면 어떤 라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우측에는 어떤 형태로 변수가 저장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 시간을 제공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코딩하는 최소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코딩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궁금한 점 물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그 다음으로 리뷰 세션인데요. 수업을 이해하는데 사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해도가 올라가면 좋지만 허들이 중간중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마다 아예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연습 문제만 풀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서 만약 그 전에 수업을 놓쳤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런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과제인데요. 수업 내용은 사실 자기가 배우고 나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해하게 돼요. 하나 연결을 못 하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실제로 자기가 뭔가 좀 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돼요. 시간이 짧아서 많이는 못 보여드리고 이게 실제로 제공했던 과제인데요. 20개를 직접 만들어보는 과제였고요. 이런 형태로 20개를 직접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초보자들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초보자들이 했던 건 이 세 가지 함수밖에 정의를 안 했고요. 그 앞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거는 제가 다 미리 구현을 해서 민지 제공을 하고 수업 듣는 사람들은 정말 간단한 불리안을 리턴하거나 이런 형태의 정말 간단한 함수 세 가지만 해서 과제를 풀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움이 됐던 게 바로 블록 코딩인데요. 블록 코딩에 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구글 두드를 사용했어요. 여기 구글 두드이라고 보통 왜 구글 검색하시면 위에 하나씩 바뀌는 거 있는데 여기에 이 블록 코딩이라는 거를 넣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진행되는 컴퓨터 진행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걸 사용하게 되면 루프 같은 것들을 게임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이런 형태로 게임 형태로 뭐 최근에 많은 블록 코딩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가시면 여기 루프를 배우는 그런 세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안 됐던 루프나 그 다음에 코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됐고요.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제가 잠깐만 광고를 하고 지나가자면 저처럼 약간 나는 개발자들 좀 더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좀 좋은 환경에서 난 개발해보고 싶다. 저희는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는 파이썬을 백엔드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든 관심 있으시면 밑에 들어가셔서 한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질문 받겠습니다.